언니가 집 해줬다고? 언니가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어? 이 집은 내 거야. 그 집 계약금 대출금 내가 냈어. 너도 도움을 좀 주긴 했지. 지금 지은이가 얼마나 애쓰고 있니?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됐다. 이 집에는 가장의 삶을 살아온 큰딸의 희생은 없었다. 서연이 20살이 되던 해 그 집은 한 번에 무너졌다. 아버지의 외도와 반복된 돈 문제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처음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마침내 그 균열은 복구할 수 없는 깊이로 벌어졌다.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었지만 결정타는 한순간의 폭발이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고 부모는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집에는 어머니와 두 딸만 남게 되었다. 첫째 서연 그리고 둘째 지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어머니의 어깨에는 예상치 못한 무게가 얹혔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크게 달라졌다. 늘 울었고 항상 불안해했으며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불안감과 좌절감은 처음부터 가족 전체에 퍼져나갔고 가장 먼저 그 무거운 짐을 떠안은 사람은 다름 아닌 첫째 딸 서연이었다. 서연은 아직 20살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지탱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첫 딸은 지옥이었다.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 밥 먹으세요. 서연이 밥을 차려다 놨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작은 신음만 들렸다. 그것도 매일 반복되는 울음이었다. 대학에 진학한 서연은 2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며 생활했다. 강의실과 직장, 두 장소를 오가는 바쁜 일상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공부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날 여유도 없었다. 생활비, 이사비, 보증금. 이 세 가지는 항상 서연의 화두였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서연아, 이번 달 월세 못 내겠어, 생활비도. 서연은 한숨을 쉬며 물었다. 엄마, 남은 돈 얼마나 있어요? 300만 원 부족해. 너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등록금은 어쩌지? 자신의 생활비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먼저였다. 서연은 카톡으로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아, 넌 이달 학용품 좀 있어? 엄마가 월세 부족하대. 지은은 고등학생이었다. 학원비도 많이 드는 나이였다. 언니 또? 미안해. 학용품은 내가 사줄게. 그렇게 매달이 반복됐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이번 한 번만. 하지만 그 한 번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달이면 또 다른 한 번이 찾아왔고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반복되었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서연이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 길바닥이었어. 넌 엄마 같은 딸이야. 그 말 앞에서 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무너질까봐, 가족이 다시 흩어져 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미 가족의 안정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서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딸이 아니라 가족의 가장이 되어갔다.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정서적 책임도 함께 떠맡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머니의 불안감을 달래주고,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갔다.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전세로부터 자가로.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갈 때는 정말 힘들었다.
집에 계약금을 낼 때였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계약금 3천만 원. 할 수 있겠니? 서연의 목은 메었다. 그동안 서연이 집을 도와주면서도 열심히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에 거절도 없었다. 계약금은 서연의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집의 대출금은 자연스럽게 서연이 갚기 시작했다. 가족의 주거 형태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갔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족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위치, 더 안정적인 소유 형태.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개선의 과정 뒤에는 서연의 숨겨진 노동이 있었다. 취득세, 중개비, 이삿짐 비용, 대출 이자와 원금의 절반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서연의 통장에서 나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는 아무도 세지 않았다. 어머니는 수십만 원대의 이자가 나올 때마다 서연을 찾았다. 서연아, 이달 이자 없을까? 내 계좌가. 알았어요, 엄마. 내일 이체할게요. 내 딸 정말 고마워. 너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그 말이 반복될수록 서연은 자신이 마치 슈퍼우먼처럼 무한정 돈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졌다. 어머니는 말했다. 서연이가 없었으면 우린 이 집을 못 가졌어. 정말로. 서연은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어머니의 그 말은 서연의 영혼에 깊이 박혀 있었다. 결국 서연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무리했던 일정들, 충분하지 않은 수면, 끊임없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축적되어 어느 순간 폭발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오늘 입원해요. 의사가 일주일 정도는, 그리고 당분간 직장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입원. 서연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얼마나 쉬어야 해? 생활비는 어떡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첫 반응은 본인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그리고 생활비 걱정이었다. 서연은 다행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 집에 도움을 주면서도 힘들게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었다. 그것으로 병원비를 냈고 회복기에도 그 돈으로 생활했다.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빌린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돈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일을 쉬게 되면서 무언가 크게 달라졌다. 가족이 그동안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가 명확해졌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금은 네가 힘드니까. 어머니는 당연한 듯 말했다. 그 말 속에는 감사도 미안함도 앞으로의 책임감도 없었다. 집 대출금은 지은이 갚기 시작했다. 서연이 그토록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집이었지만 그 사실은 점점 잊혀가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 기억도 함께 넘어갔다. 서연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기억, 서연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성장이라는 기억 말이다.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말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다.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었다. 이 집은 지은이가 다 키운 집이야. 이 말은 처음으로 명확한 재해석이었다. 서연의 역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지은의 역할을 부풀렸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뭔가 뒤틀려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뭔가 중요한 것이 기울어지는 소리 같았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그래도 서연이도 좀 도와주긴 했지지. 도움. 그것은 벌써 주요한 역할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처음에 서연은 주인공이었다. 모든 일의 중심에 모든 결정의 앞에 있었다.
그러다 점점 조연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뒤에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그때 한 말 있잖아. 무슨 뜻이야? 어머니는 손을 들었다. 그냥 하는 말이야. 넘어가자. 그것도 부자연했다. 넘어갈 수 없는 말이었는데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기억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었다. 마치 물감이 물에 번지는 것처럼 서연의 흔적은 희미해져 갔다. 가족의 역사 속에서, 집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지인의 이야기를 꺼냈다. 대수롭지 않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다들 아직도 월세 전세 사는데 우린 어떻게 이렇게 집을 샀을까?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감사함의 대상은 분명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정말 모르는 표정이 떠 있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표정이었다. 서연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 이 집은 내가 만들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연은 입을 다물고 그 순간을 견뎌냈다. 이것이 진짜 끝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 결국 폭발은 작은 다툼에서 터졌다. 그날은 집 수리비 문제였다. 집의 벽에 금이 가서 보수가 필요했고 누가 돈을 낼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지은은 당장 튀어나왔다. 언니가 집에 돈 한 푼이나 보탰어? 그 말은 칼 같았다. 직설적이고 잔인하고 완전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서연이 한 일이 모두 환각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반박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취득세가 얼마나 들었는데 중개비는 대출금 절반 이상을. 지은은 손을 내저었다. 그건 옛날이고 언니는 지금 뭐 하는데?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 너 지금 뭐해? 병원비도 우리가 챙겨줬는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제 병원비는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냈어요. 그 누구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손을 들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너 아파서 일도 못하고 내가 지켜줘야 했잖아. 너는 혼자 누워만 있고. 그 말이 나오자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어머니가 일어났다. 목소리가 커졌다. 기록했다고? 엄마 돈까지 따지려고?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을 봤나? 내가 널 낳아주고 기르지 않았나? 엄마, 그 말은 정말. 그 말은, 뭐가 그 말은?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네.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언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지은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넌 진짜 뭐가 그렇게 쉬워? 쉽다고? 내가 쉬워? 나는 직장도 다니고 지금 대출금도 조금 갚고 있고 엄마도 챙기는데 나한테 쉽다고? 그런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 누가 기초를 만들어줬는데? 어머니가 다시 나섰다. 기초. 뭐가 기초야? 내가 너희 엄마인데 내가 만들어줬지. 뭘 자꾸 너한테 공로를 돌려?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느꼈다. 이건 더 이상의 설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들은 자신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서연은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기억이, 자신의 증거가, 자신의 말이 그들의 기억 앞에서는 무력했다. 하지만 기억은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서연이 한 모든 헌신은 어머니의 은혜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 내가 그때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 어머니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옳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발악했다. 그 다툼이 끝나고 며칠 뒤였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밤새 계좌를 뒤졌다. 이미 해지된 통장들, 번호만 남은 거래 내역들, 증거를 찾으려는 절박한 노력이었다. 카톡을 뒤졌다. 어머니와 나눈 대화들. 엄마, 이달 월세랑 생활비 200만 원 이체했어요. 알았어. 고마워. 내 딸. 그 단순한 응답들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밤샘이 숨어 있었나?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많은 자조가 숨어 있었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음을 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를 보탰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돈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거 누가 쌓아뒀냐고. 너 그때 아팠잖아. 내가 너를 봐줬는데 뭐라고? 엄마, 그게 아니고.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끊었다. 통장 사본을 인쇄했다. 영수증들을 모았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많은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 카드사에서 오래된 거래는 조회가 안 되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돈은 분명 나갔다. 서연의 인생을 담은 돈들이, 서연의 청춘을 바꾼 금액들이 분명히 나갔다. 통장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도 해지되었고 거래 내역도 사라졌다. 디지털 기록도, 영수증도, 증거도 모두 흐릿해졌다.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준 돈 정리해 볼까요? 정확하게. 어머니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계산이야? 자식이 엄마한테 돈 따진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지은도 나섰다. 언니, 진짜 엄마한테 돈 따지려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그럴 거면 차라리 연락 끊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보는 순간 서연의 마음에 뭔가 끊어졌다. 그 순간 서연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기억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공로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없던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에서 지워지면 아무리 했던 일이라도 영원히 없었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억뿐인데 그 기억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제작성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서연은 집을 나갔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문자를 남겼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로부터는 즉시 연락이 왔다. 처음엔 화난 목소리였다. 뭐 하는 거야? 엄마 무시하는 거야? 서연은 일금 처리만 했다. 서연은 직장 가까운 곳으로 따로 나가 살기로 결정했다. 작은 원룸, 낮은 천장 하지만 자신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무에게도 빌려줄 돈도 없었고 누군가의 울음을 들을 일도 없었다. 지은은 카톡을 보냈다. 언니 진짜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이러시는 거 처음이야. 서연은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점 변했을 것이다. 우리 큰딸이 엄마한테 돈을 따지고 있어. 자식이 엄마한테 돈 계산을 해.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친구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어머니에게 공감해 주었을 것이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정말. 그래도 엄마한테는 효도를 해야지. 그 말 속에서 서연의 모든 헌신은 사라졌다. 서연은 효도하지 않는 딸이 되었다. 서연은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이 되었다. 서연은 엄마 돈까지 따지는 못된 자식이 되었다. 가족들은 어쩌면 서연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은 지났고
주는 달로, 다른 연도로 변했다. 엄마와 지은은 점점 서연을 찾지 않았다. 처음엔 화가 나서였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연함이 되었다. 서연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설명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명해도 믿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역시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더 믿을 것이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증거로도 바꿀 수 없는 그들만의 현실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남겨진 가족도 계속 변했다. 그동안 지은은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지은은 결혼을 결정했다.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지은은 임신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책임, 새로운 역할 분배. 하지만 지은은 준비가 없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 이럴 땐 친정엄마밖에 없지 않아? 어머니는 갈등했다. 지은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경제적 부담도 컸다. 하지만 손주를 봐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였다. 결국 지은이는 엄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집의 명의를 지은으로 넘기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이가 크면 이 집이 필요할 테니까.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 문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미래를 도장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방에서 아이를 봐주는 노동을 시작했다. 밥, 빨래, 육아. 어머니의 하루는 이 세 가지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도움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 변했다.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노동력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깨달았을 수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머니의 손은 지은의 집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였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았다.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지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를. 대출금 절반 이상을, 월세를 매달 내고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지은은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처음엔 어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나중엔 당연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그 짐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엄마와 함께 언니를 원망하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지은은 어머니를 필요로 했다.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어머니의 역할은 변했다. 엄마, 아이를 봐주세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위치는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생활 인력이 되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돌봤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고 밤중에 울면 달래주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했다. 엄마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집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점점 축소되었다. 지은의 남편이 있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 어머니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다.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아침밥은 누가 할 건데? 손주의 도시락은?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런 말이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연을 이용했다는 것을, 자신이 기억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것을, 자신이 딸을 선택하는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렇게 되는 중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서연의 번호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번호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언제 지워졌는지 모르는 일이 어머니는 명확히 기억했다. 자신이 지워버렸다는 것을. 그렇지만 자연스레 머릿속에 번호들이 그려졌다. 한번 전화해 볼까?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오래됐다. 너무 많이 상했다. 자신이 입힌 상처가. 뭐라고 하지? 미안해라고만 하면 될까? 그 말은 현실이었다.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뼈저린 절망의 인식이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집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어머니의 집이 아니었다. 지은 명의의 집, 손주들이 자라날 집. 어머니는 그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확실하지 않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어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서연이 보낸 집, 그 집에서 어머니는 이제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아침밥 먹고 나가요? 아이 도시락도 싸야 하고. 그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는 서연이 떠난 이유를 이제 알았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는지, 그리고 그 당연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됐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곳은 작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친구들, 동료들. 그들은 서연을 전혀 다르게 대했다. 서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했고, 고마움을 느낄 때 고마움을 표현했다. 거래가 아닌 진정한 관계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집에서 여전히 살림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집을 잃고 딸도 잃었다. 기억을 재작성했지만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